어 농장동물의 인도적 취급에 관해서 미국의 법이 남아 있어서 오늘은 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농장동물 관련된 업무를 시행하는 행정기관은 USDA입니다. 미국의 농무부죠. 농무부에서는 동물들의 농장동물들을 인도적으로 취급하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검사관들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 검사관들이 조사하는 조항들은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동물을 제대로 잘 핸들링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동물을 기절시킬 때 사용하는 가스, 캡티브 볼트, 물리적 방법, 그다음에 건샷은 미국에서는 총기 소유가 허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사용하기도 하고요. 전기로 기절시키는 방법 등 이런 것들이 어 인도적으로 취급될 수 있는지를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이 검사관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검사관은 인도적으로 취급되지 못하는 경우에 중단을 시킬 수 있는, 이 행위 자체를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어 이 법에 의해서 이 도축 시설, 인도적인 취급과 도축 시설은 네 가지의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일단 동물에게 고통과 상처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취급에 있어서 인도적인 취급을 할 수 있는 시설로 디자인되어야 되고, 정기적으로 시설과 취급 방식이 평가되어야 하고, 이것을 필요하다면 수정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평가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기 이것을 하고 있는 검사관은요, 푸드 세이프티 앤 인스펙션 서비스라는 USDA 밑에 있는 그런 기관에서 수의사들이 주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FSIS 수의사하고 조사 담당관이라고 하고 있는 검사관들이죠. 이 사람들은 이 동물을 도축하는 과정, 운송하고 도축하는 과정에서 이 동물들이 인도적으로 취급받은 있는지를 보고 있는데, 규정이 있어요. 날씨가 험악한 날씨를 피하는가, 그러니까 굉장히 더운 날씨라든가 엄청나게 추운 날씨를 피해서 운송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하차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그다음에 동물들이 도착했을 때 바로 물을 먹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동장에서 운송을 해서 도축장까지 도착을 하는 그 과정에서 너무 장기간에 물과 음식을 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고통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들을 처리하고 있는지를 보고요. 도축하기 전에 검사, 즉 질병에 걸렸는지 다쳤는지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의심이 있다라는 거는 질병이나 다쳤거나 걷지 못하거나 이런 동물들을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동물들을 취급할 때 전기봉이나 전기봉을 어느 정도 사용하는지를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기봉을 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지만, 여기에 따른 처벌이나 혹은 이 전기봉이 아닌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전혀 소용이 없는 법인 거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전기봉을 전혀 쓰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들을 검사를 해요. 그다음에 반드시 도축하기 전에 무의식 상태에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다음에 방열 과정에서 의식 여부가 살아 있는지를 검사를 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굉장히 강한 형태의 접근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처음에는 기록이 아닌 관찰, 구두, 질문으로 평가를 합니다. 이 질문들이 에 대해서 제대로 답을 못하거나 의심되는 곳이 있다면 여기에서는 강한 형태의 접근 방식을 취하게 되는데, 절차들을 기록하고요. 그다음에 기록된 프로그램이 제대로 시행됐는지 증명할 수 있는 기록 등을 보여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들과 평가가 효과적으로 발전시키도록 하도록 이렇게 강제하는 그런 권한이 있죠. 어 그래서 심각하게 비인도적인 방식이 취급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 라고 한다면, 그 상황은 최근 비인도적인 취급상이 발생한 적이 없다, 혹은 정기적 점검에서 인도적 취급 방식을 마쳤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면 검사관들은 중단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지를 해요. 그래서 도축장의 경영을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까지도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뭘 검사를 주로 하냐면 첫 번째는 가축이 즉 농장동물이 있는 시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개인의 실행, 그러니까 직원들이 어떻게 동물을 취급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기구입니다. 시설이라는 건 가축을 옮기는 차량, 그다음에 운송 차량에서 내려서 머무는 계류장, 그다음에 계류장에서 보정기구로 옮겨지는 곳, 그다음에 임시로 머무는 곳, 그다음에 가축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보정 틀, 이런 것들이고요. 개인의 실행이라는 개인의 능력, 기술, 지식을 의미하고, 기구라는 것은 동물을 무의식 상태로 만들어 고통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기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핸들링과 도축을 위한 평가표 샘플이 있어요. 자, 보시면은 동물 수송 차량에 튀어나오거나 날카롭거나 쪼개졌거나 머리나 발이 걸리는 곳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차량에서 내려서 경사로를 걸어갈 때 동물들이 다칠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이고, 세 번째는 보행로입니다. 걸어가는 곳이고요. 홀딩 펜이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동물이 잠시 머무는 곳, 어 계류장일 수도 있고요. 그런 곳을 드나드는 문 같은 곳에도 동물이 걸려서 다친 곳이 없어야 되고, 보정하는 기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비디오 급 모니터링 기록 기구는 직원들이 동물들을 함부로 다루는지를 볼 수 있는 모니터링 기구를 의미해요. CCTV 등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걸 통해서 동물들을 함부로 다루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거는 정부에서 매년 하고 있어요. 미국은 오히려 유럽보다 먼저 시작했고, USDA에서 1996 년부터 전 미에 있는 각 주마다 랜덤으로 몇 개 이렇게 지정을 해서 실제로 이런 인도적인 비인도적인 취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검사하고, 매년 USDA에서 보고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은 민간 협회에도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북미 육류 협회는 애니멀 웰페어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고, 2021년 버전이 최고인 거예요. 여기에는 각 종마다 협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farm technical writing group, 그다음에 National Milk Producer Federation에서는 Animal Health and Wellbeing Committee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웰빙에 관련된 헬스와 그 웰페어 관련된 그 규정이 3 년에 한 번씩 개정이 되는데, 2009 년부터 시작이 되었고, 미국의 젖소 농장 98%가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속한 농장들은 적어도 그 교육을 받게 돼요. 그래서 독립적인 기관의 컨설팅 회사들이 있고, 이런 회사들에 의해서 5 년마다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Beef Quality Assurance라는 협회가 있어요. 여기서 각종 가이드가 있어서 여러 자체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인증 제도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 클릭을 해서 이제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되면 온라인 교육을 받을 수 있고요. 각 지역의 지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5 년마다 품질 평가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핸들링이 잘못되어서 육류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경제적 손실이 있다는 것을 보고서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모호하게 평가한다기보다는 실제로 이거는 각 농장주들을 설득하기 굉장히 좋은 가이드라고 할 수 있죠. "동물을 함부로 다루면 너네들이 경제적으로도 손해를 본다." 이런 현실적인 접근법을 어 유지하고 있습니다. 좀 놀라운 거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육류협회 같은 그런 어 기관에서도 자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있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자, 이제 여기 폼을 여기서 평가하는 폼을 이제 제가 번역을 해서 인제 여기다 인제 올려 놨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소를 운송할 때 뭘 평가하냐." 준비 사항을 봅니다. 운송자를 어떻게 교육시키는지에 대한 정책이 문서화되어 있는가. 그다음에 극심한 기후에 대비하기 위한 툴을 갖고 있는가. 그다음에 대기 시간. 이거는 차량이 도착했는데 도축될 때까지 너무 오랫동안 밖에 있게 되는 것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플랜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활용 가능하고 유용한 핸들링 툴, 그러니까 동물들을 함부로 다루지 않고도 쓸 수 있는 방법들을 이미 가지고 있어야 되고, 만약에 잘못된 동물들, 다치거나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동물들을 미국에서는 사실 가장 좋은 거는 끌고 내려오거나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끌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차량 위에서 안락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하차 지역에 문이 잘못되어 언니 날카롭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나 미끄러지지 않은 바닥이나 잘 수리되어 있어야 되고 조도도 적당해야 되고 스태프들을 교육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excellent, acceptable, not acceptable 이렇게 나눠요. 자, 그다음에 상차라는 거는 동물을 태울 때죠. 그리고 트럭의 밀도입니다. 상차할 때부터 사실 동물들이 태어나서 한 번도 밖에 새로운 지역으로 이주한 적이 없잖아요. 처음으로 인제 차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동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이 상차하고 밀도를 정확히 지키고 동물들이 도착했을 때 이 시간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뭘 평가하냐면 언제 농장을 떠났는가, 그다음에 수송 시간이 몇 시간이 되었는가, 그다음에 하차할 때 그 도축장에 막 물량이 확 밀려 가지고 트럭이 밖에 막 세워져 있고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을 냅니다. 트럭이 어느 정도 그래서 사실은 이 도축장의 그 주인과 도축장 직원과 수송 차량의 주인과 그다음에 농장주가 적절하게 이것을 잘 조합을 해서 적정한 시간을 잘 맞춰야 돼요. 한꺼번에 밀리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차상 대기라고 하죠. 차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데 너무 더운 날 혹은 너무 추운 날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더운 날 밖에서 차량이 오래 기다리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넘어진 동물이라는 것은 어 미끄러져서 몸이 땅에 닿는 것을 의미를 해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넘어집니다. 발 밑에 발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건강 상태가 나빴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바닥이 미끄러웠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좋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1% 이상이 되면 not acceptable 입니다. 그다음에 전기봉은 소의 경우에는 10% 이상이 넘어가면 not acceptable 이에요. 동물의 상태를 봅니다. 살아있을 때 보는 거예요. 걷지 못하게 되는 동물들을 총 집계하고요. 심각하게 몸에 상처를 입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심각하게 다리를 저는 거, 그다음에 열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은 거. 그러니까 입을 벌리고 헥헥대는 그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제요. 그다음에 의도적인 학대라는 거는 심각한 학대를 의미합니다. 한 가지라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때리거나 민감한 부위를 찌르거나 의식이 있는 걷지 못하는 동물을 끌거나 어 전 동물 위로 동물을 밀어내거나 올리는 거죠. 뭐 그런 것들이고요. 두 번째는 오디폼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감사 시스템의 폼을 얘기해요. 감사라는 것은 이 여기에 속하지 않은 기관에서 평가를 하는 거를 의미하는 거죠. 어 이 도축장이 전기봉 사용 금지에 대한 그 정책을 가지고 있는가, 그다음에 바닥이 딱딱하고 미끄러지지 않은 재질로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그다음에 패들러나 보드나 깃발 등은 전기봉 대신 사용하는 것들, 동물을 모는 기구를 의미를 해요. 이런 것들을 주로 사용하도록 권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차할 때 동물들을 밀거나 끌거나 하는 거 이런 것들도 이제 평가를 합니다. 자, 돼지 운송으로 가보면 비슷해요. 돼지는 속보다 열 스트레스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여름에 돼지들이 더 많이 죽어요. 그리고 실제로 연구한 것들을 보면 여름에 차상 대기 시간이 너무 오래되었거나 운송 시간이 오래되었거나 이랬을 때 어 도중에 죽는 돼지의 숫자가 더 많아져요. 그래서 이런 동물들에 대한 기록들을 하도록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가이드라인이에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트럭이
도축장에 도착하고 하차가 시작되는 전체 시간을 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2 시간, 16 시간 이렇게 굉장히 오래되었을 때는 어 사실 트럭에 태우기 4 시간 전부터는 절식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트럭에 태워서 수송을 하는 기간에 위에 음식물이 너무 들어가 있을 경우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적절하게 절식을 하는데 너무 오래 기다렸을 경우는 굉장히 배가 고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체의 항상성이 이제 점차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런 시기가 되면은 음식을 제공하도록 하는데 사실 이런 미국이나 좀 유럽처럼 트럭으로 운송하는 시간이 긴 곳에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총 운송 시간이 8 시간 넘어가는 곳은 좀 땅이 좁다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음식까지는 제공하고 있지는 않지만 물은 반드시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류장에서 물을 전부 다 주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이건 하차 다 마찬가지고요. 자, 의도적인 학대가 있는지를 보고 식수에 접근하는 거 이런 거 보는 거죠. 모든 동물이 식수에 접근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유럽 같은 데는 소의 경우에는 12 마리 하나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인제 그 계류장 내에 가운데 이렇게 그 검사관들이 지나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서 모든 동물들이 물을 먹고 있는지를 인제 봐야 되거든요. fall이라는 건 falling은 똑같은 거예요. 넘어지는 거를 의미합니다. 여기도 1% 이하고요. 전기봉도 25% 이하입니다. 사실 돼지에서 전기봉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서 자 vocalization이라는 거는 음 동물들의 공포를 판단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돼요. 그래서 소리가 어 3%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동물들을 몰 때, 하차할 때, 보정할 때 이럴 때 소들이 무 소리 내는 게 있어요. 이거는 공포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몇 퍼센트가 나는지 3% 이상은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효과적인 기절이라는 건 뭐냐면 어 기절하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사람들이 이걸 굉장히 헷갈려해요. 우리나라에서에도 굉장히 헷갈려하는데 전기를 사용해서 동물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전기는 기절시키는 도구일 뿐이에요. 기절이라는 건 무의식 상태에 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뇌에 이 뇌를 통관하는 곳에 두 개의 전극이 다다르게 되면 뇌에 전류가 흐르면서 순간적으로 무의식 상태에 빠져요. 그러면 어 돼지나 소를 돼지를 한테 전기를 쓰니까 돼지를 이렇게 매달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방열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매달지 않고 어 전기 도축 기구에서 탁 옆으로 이렇게 쓰러지면 방열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 방열할 때까지 무의식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방열 단계에 갔을 때는 100% 여야 하고요. 전체적으로 처음에 첫 번째 기절 작업을 했을 때 어 99% 혹은 뭐 96% 까지 이 정도까지는 첫 번째에 성공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자 여기 보면 종합평가죠. 의도적 학대는 0 이어야 되고 물에 대한 접근은 100% 여야 되고 넘어지는 비율은 1% 이하, 전기봉 25% 이하, 소리는 3% 이하, 효과적인 기절은 96%, 방열은 100%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죄송합니다. 목이 아파 가지고요. 자 돼지도 역시 마찬가지죠. 식수에 100% 접근해야 되고 전기봉은 25% 이하 그다음에 보컬라이제이션은 5%입니다. 소보다는 좀 높아요. 자 그다음에 효과적인 기절은 6%에서 99% 까지 봐요. 자 그다음에 스터너는 전극을 얘기하는데 1.25 암페어에서 2 암페어까지 암퇴지의 경우에는 이렇게 됩니다. 핫 완딩이라는 건 뭐냐면 어 보통은 인제 그 전극의 전기가 이렇게 기절시키는 곳에 되게 많은 동물들을 도축하는 곳에서는
이렇게 레일 같은 게 있어요. 거기에 인제 동물들이 돼지가 딱 타거든요. 그럼 전극이 여기 딱 다다르면 어 다다라서 딱 다다랐으면 딱 기절하는데 전극이 딱 흐를 때 다다르기 전에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돼지가 갑자기 놀라게 돼요. 그래서 꽥 소리를 지르거든요. 이것을 핫 완딩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1% 이하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극이 잘못됐기 때문에 돼지가 큰 고통을 겪을 수 있어서 꽥 소리를 내는 거죠. 자, 그래서 다른 건 비슷하지만 그 5% 이하의 소리는 쪼끔 돼지보다는 좀 더 인정해 주는 편이에요. 돼지들이 소리를 더 많이 내거든요. 음 자, 그래 이런 것들을 인제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처음에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즉 동물들이 넘어지는가, 소리를 지르는가, 의도적인 학대가 있는가, 이게 첫 번째 가장 코어한 것이고, 두 번째는 시설과 장비 이런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 어 걷지 못하는 동물들을 핸들링하기 위한 프로토콜이 있는가, 내부적으로 교육을 시키는가, 긴급상 이멀전시한 상황에 대한 플랜을 어떻게 짜고 있는가, 그다음에 수리 및 동물을 다치게 할 만한 거 잘하고 있는가, 기절 장비 계속 보고 있는가, 그다음에 핸들링할 때 어떤 교육을 시키는가,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오딧 제도의 발전은 1996 년부터 시작이 되어서 당시에는 무의식 성공률, 핸들링할 때 보컬라이제이션, 전기봉 사용 등의 비율을 조사하였고요. 전국에서 24개 도축장을 조사했고 10개 주에서 24개를 선정하고요. 무작위로 16개를 고르고 비공개로 8개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1996년 시작으로 해서 1999 년에는 추가로 수의사를 고용을 해요. 자, 그래서 당시 적용한 스코어링 시스템은 이런 것입니다. 돼지와 양에 있어서 전기 스토너를 잘못 적용하거나, 소의 경우 캡티브 볼트를 한 번 이상 썼거나, 한 번에 기절을 못 시켰거나, 방열 라인에서 의식이 살아있거나, 넘어지거나 미끄러지거나, 소가 소리를 지르거나, 이런 것들. 그래서 평가를 네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자, 이 기준을 평가해야 되는 곳이 있어요. 기절 작업, 방열 작업, 그다음에 레일이라는 거는 동물을 기절시켜서 방열하는 곳까지 그 지역을 얘기해요. 여기서 전부 이제 무의식 상태였는가, 소리를 어느 정도 내는가, 전기봉 사용 여부, 직원들이 동물들을 함부로 다루었는가, 그다음에 갑자기 놀라서 이렇게 프리징하는 거예요. 이렇게 버킹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거는 동물들을 걷지 못하게 하는 요소. 그러니까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뭐 번쩍거리는 반사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장비가 제대로 유지가 되는가. 그러니까 아까처럼 핫 완딩이라는 게 왜 생기냐면 수많은 돼지들이 전극을 닿고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돼지의 이 털과 막 뭐 기름과 피와 뭐 기타 등등이 전극에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전류가 제대로 흐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장비들을 유지하고 이런 것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절 방식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봤고, 두 번째 핸들링이 잘 되어 있고 교육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했고요. 하차 지점은 동물들을 수송해서 내리는 곳, 여기에서 물그릇이 없거나 물을 주지 않거나 그다음 미끄러지게 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밀거나 어 그 과도하게 전기봉을 사용하거나 그다음에 걷지 못하는 동물들이 있거나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여기 보면은 조언이 나옵니다. 자, 기절 슈트 지역이 가장 심각했다라고 했는데 우리나라도 그래요. 거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동물들은 처음에 수십 마리가 내리잖아요. 그런데 이 동물들이 쉬러 가는 곳을 계류장이라고 하고, 계류장에서 무리로 지어져 있던 동물들이 기절 작업대로 갈 때는 한 마리씩 들어가니까 여기에서 엄청난 뭐라 그러죠? 방목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방법의 디자인 방식이 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해썹 시스템처럼 객관적 평가 지표가 필요하다. 이런 조언에 의해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의식 상태가 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소가 무의식 상태에 빠지면요. 일단 호흡이 딱 멈춰요. 그래서 이렇게 코에다 이렇게 대면은 이게 이 소리가 나는지, 이게 뭐지? 그 호흡음이 나는지를 보고요. 그다음 눈에다 이렇게 어 손가락을 대보면은 각막이 움직이거나 눈이 깜빡거리거나 이러면은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매달았을 때 등이나 머리 등이 약간 구부러지는 건 뭔가 의식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의식 상태에 빠지면 몸이 완전히 축늘어지고 혀가 쭉 나옵니다. 이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미끄러지거나 넘어지거나 이런 거를 모니터링하도록 이렇게 권고를 해요. 그다음 전기봉도 과도하게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 를 인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기봉을 많이 쓰는 이유는요. 동물들이 움직이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동물들이 왜 움직이지 않냐? 공포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동물들을 공포스럽게 하는 게 뭐냐? 그림자, 바람, 쉿 하는 소리. 그다음에 예를 들어 그 밑에 그 발밑에 물이 막 고여 있으면 햇빛에 반짝하는 거, 사람이 갑자기 움직이는 오는 거 이런 것들이 있어서 동물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요즘에 그 드라마에 보면은 어 오영우 변호사가 회전문을 지나가지 못하죠. 굉장히 천재적인데 왜 회전문을 지나가지 못하냐. 그거는 다 자기가 한 번도 그 문을 통과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동물들도 똑같아요. 동물들이 싫어하는 것들이 있다고요. 그다음에 크라우드 펜이라는 거는 기절 작업대로 갈 때 이렇게 둥근 펜을 만든 크라우드 펜이라고 해요. 동물들은 자기가 걸어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둥그렇게 만들거든요. 근데 여기가 꽉 차게 되면은 왜냐면 빨리빨리 작업을 꽉 차게 되면 돼지들 같은 경우는 거기서 방목 현상이 나서 굉장히 꾀꾀거리거든요. 그래서 반 정도를 채울 수 있을 정도로 속도를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전기봉을 되도록 사용하지 말고 어 뭐 플라스틱 펜이라든가 뭐 이런 거 쓰는 게 좋고요. 비보행 동물은 걷지 못하는 동물들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비보행 동물들의 경우에는 어 끌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트럭 위에서 하거나 아니면은 어 어 그 뭐지? 큰 박스 같은 거 있어요. 그 거기에 태워 가지고 그러니까 끌려가지 않게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끌려가지 않게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어 조사 방법은 뭐 미국은 워낙 크니까 소를 뭐 1 시간당 100 마리 이상 하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excellent한 거, acceptable한 거, unacceptable한 거, serious한 거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주관적인 것도 어 주관적인 평가 시스템도 있어요. 식수의 가용성이라든가 밀도라든가 트럭의 질이라든가 이거는 사실 경험하는 사람들은 딱 보면 알거든요. 자, 그래서 99년 보고서도 비슷합니다. 또 비슷한 것들을 조사를 했고 어 자, 그래서 이게 인제 사실 최근까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1996년 당시만 해도 50%가 넘는 도축장에서 굉장히 많은 동물들이 에게 전기봉을 쓰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다른 방법들을 자꾸 가르쳐 주고 규제를 하니까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자, 그래서 전기기절이라는 방식을 제가 따로 장을 만든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이걸 굉장히 헷갈려하기 때문에 굳이 썼습니다. 이게 뭐냐면 동물을 기절시키는 데 있어서의 오매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전류와 전압이 그리고 아 그리고 이제 frequency라는 게 있죠. 세 가지가 같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전류만 정해 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돼지가 1.25 라고 되어 있죠. 여기 1.25. 음. 자, 1.25 라고 되어 있고 그 유럽은 1.3 정도 암페어입니다. 이렇게만 정해 놨는데 사실 이거는 전압과 그다음에 frequency 이것과 다 관련이 있어요. 전기 기절의 기준은
이렇게 보면은 1.25, 250 볼트, 그다음에 프리퀀시 50에서 60 이렇게 되어 있죠. 그다음에 라지 서우스, 그러니까 그 암퇴직 좀 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2.0 암페어, 250 볼트, 50에서 60 프리퀀시. 타임이라는 건 기가 통하는 시간을 의미해요. 2초 정도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제가 양을 해 놨는데, 뭐 외국에서는 염소를 많이 안 먹어 가지고 양으로 많이 해요. 그런데 여기 정해 놨잖아요. 우리나라는 이게 없어요. 우리나라는 이게 없어서 그냥 막 염소 죽일 때 전기로 아무 데나 쑤시니까 염소들이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래서 어 좀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가금은 이제 조류를 의미하죠. 최소 평균 전류는 치킨의 경우 이렇게 되어 있고, 프리퀀시와 이런 프리퀀시도 다 정해져 있죠. 그다음에 헤드 올리와 헤드 투 바디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 깊게 들어갔는데 그냥 들으세요. 헤드 올리는 뭐냐면 전극을 양쪽 뇌에다가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기절하죠. 잠깐 기절하는 게, 그러니까 빨리 방열을 해 줘야 돼요. 그런데 헤드 투 바디라는 것은 자동 시스템 되어 있는 곳에 써요. 그래서 돼지가 어떤 그 컨베이너 벨트에 탁 올라타게 돼 있어요. 올라타게 되면 전류가 흐르는 곳에 딱 앉아 있으니까 여기 처음에 전극이 뇌를 통과하고 그다음에 심장 있는 곳에 다시 통관이 돼요. 그래서 뇌를 일시적으로 어 정지시키고, 그다음에 심장에 전류가 흐르게 돼서 어 심실세동을 일으켜서 그 깊게 기절시키는 거죠. 이런 경우에 헤드 투 바디를 쓴 경우에는 유리한 게 기절에서 회복되는 시간이 굉장히 늦출 수 있기 때문에 좋아요. 그래서 많이 쓰게 됩니다. 자, 전기 기절의 경우에 음 여기 전기 기절의 도구는 잠재적으로 인간에게 위험할 수 있죠. 그래서 안전장치 있어야 되고, SOP에 기입해야 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해야 되고, 동물을 20에서 25 마리 사용하고 난 다음에 다시 닦아야 돼요. 매일 닦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안 됐을 경우에 일종의 저항이 굉장히 많아져서 어 전류가 제대로 흐르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열하고 나서 칼로 경동맥과 경정맥을 절단한 다음에 방열이 되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방열될 때까지 의식이 살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문제가 되는 요소는 이런 것입니다. 전극이다 전류가 흐르기 전에 전극이 제대로 닿지 않아서 소리를 지르게 되는 경우, 핫 원딩입니다. 전극이 너무 뾰족하게 되어 있어서 있는 경우도 그렇고, 전극이 닿는 곳의 면적이 적절해야 되고요. 전극이 적용되기 전에 동물이 미끄러져 나가는 경우에 엉뚱한 곳에 닿게 되겠죠. 닳았거나 낡았거나 더러워졌을 때, 계량기가 망가졌을 때, 전극이 더러울 때, 전극이 닿는 부위 너무 작을 때, 그래서 이런 동물들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쭉 왔는데, 자, 결론입니다. 한국의 축산업은 1960년대 이후 경제 발전과 더불어 집약적 축산으로 성장했고, 시민들에게 육류 제품을 제공하는 산업이지만 기후 변화를 일으키고 동물 복지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과도한 육식으로 인한 건강 문제, 축산 분뇨로 인한 민원 등으로 부정적인 인식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것은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유럽연합은 배터리 케이지와 암태지 스토리 금지되었고, 마취하지 않고 거세하는 관행도 사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육 환경이 동물에게 신체적 학대를 가하고 있다는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가능했고, 미국 역시 다우너 소가 문제된, 즉 넘어지는 소들을 말해요. 농무부와 식품회사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정기적인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2008년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복지 축산 인증제도가 만들어졌으나 인증 농장의 비율이 너무 낮고, 또한 사육부터 운송 도축에 이르는 일관된 가이드라인과 평가 제도가 전무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동물이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축산 동물에서 동물복지의 실현은 막연하고 모호한 개념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되며, 실질적인 평가를 통해 각 단계에서 학대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막아야 합니다.
첫 번째, 농장, 운송, 도축 단계에서 동물 복지를 위하는 위해 요소가 무엇인지 찾아내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한국의 현실에 맞는 가이드라인이 제작되어야 하며 평가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법적으로 마련을 해야 합니다. 검사관의 의무와 권한이 법적으로 명문화되지 않으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게 될 우려가 큽니다. 그다음 검사관은 사육, 운송, 도축 단계에서 정기적인 평가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선 검사관들이 교육을 받아야 하고 교육받은 검사관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교육을 시키고 지침을 내릴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노령화가 점차 진행되고 있고 한국의 축산업은 수출에 비해 수입량이 훨씬 높기 때문에 한국의 축산업은 전략적 산업이라기보다 국민의 식량 산업으로만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숫자가 줄어들게 되고 있고 실제로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산업은 보다 효율성을 가지고 AI나 ICT 기술 등을 도입하여 현대화하고 젊은이들이 어 기술 집약적인 형태로 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형태의 산업적 발전을 가져가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동물 복지에 관련된 보고서를 쭉 다시 설명을 해 드렸어요. 굉장히 내용이 너무 많고 전체적으로 다 훑는데도 5 시간이 상당히 걸려서 앞으로는 쪼금씩 더 나눠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좋겠습니다. 올해 9월 달에 다시 그 교육 동영상을 찍을 예정이고요. 그때는 제가 그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 다시 또 그냥 '이런 것이 있구나.' 하고 한번 용어를 한번 되새겨 보는 것으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이만. 좋은 주말입니다. 푹 쉬시고요. 다음에 또 봬요.